되고 싶은 꿈이 가수. 손녀 보듯이 저를 굉장히 이뻐해 주시니까, 왜냐면 운동을 좋아하는 이유도 건강하기 위해서 국민들의 마음을 달래주는 가수가 되고 싶은 진달래입니다. 또 하나, 트로트의 꽃 진달래입니다. 어린 시절에는 전 굉장히 말괄량이 보다 더 그냥 선머스마 같은 저였어요. 뭐 치마는 중학교 들어가서 처음 입어봤고, 교복 때문에 처음 입어봤고, 다 동네 친구들이랑 뭐 형들, 전 형들이라 불렀거든요. 그 오빠들이랑 축구하면서 놀고, 뭐 진도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네. 진도 놀이하고 땅 따먹기 놀이하고 축구하면서 치고받고 하면서 어린 시절을 보냈던 것 같아요. 소꿉놀이 해야 되고 인형놀이를 해야 되는데, 그것보다는 좀 와일드하게 노는 걸 좋아했던 것 같아요. 저는 어린 시절에 그래서 항상 밝고 긍정적이고 그런 성격으로 어린 시절을 보냈던 것 같아요. 네, 부모님께서 일단은 저희 아버지께서 탄광에서 일을 하시다가 또 사고를 당하시고, 이제 손가락이 절단되는 사고를 당하셔서 굉장히 집안이 좀 안 좋은 일들이 이제 연거퍼서 계속 발생되고 그랬어요. 거기다가 이제 사시는 사업도 사기 당해서 안 좋아지시고, 엄마는 이제 또 신장을 제거하는 수술까지 받게 되셔서 너무 사정이 안 좋았죠. 그래서 부모님이 굉장히 그래도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고 계셔서 저희 또한 어려운 가정 환경 속에서도 꿋꿋이 이겨내려고 굉장히 많이 애를 썼어요, 동생이랑. 연예인은 굉장히 그때도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도 어린 친구들한테는 굉장히 되고 싶은 꿈이 가수, 뭐 탤런트, 뭐 이런 거였던 것 같은데요. 저는 이제 엄마의 영향으로 LP판 노래를, 트로트로 노래를 되게 많이 들었어요. 트로트 노래를. 네. 그래서 저는 어쩌면 장윤정 선배님보다 더 어렸을 때 트로트 가수 꿈을 꿨던 것 같아요. 아, 나도 이 다음에 크면은 트로트를 불러야지. 그때는 뭐 트로트 가수이기보다 그 트로트를 듣고 자라서 트로트를 부르는, 이런 노래를 부르는 가수가 돼야지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어느덧 세월이 지나고 장윤정 선배님께서 트로트 가수를 딱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편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아, 내가 먼저 하려고 한 건데, 아, 내가 먼저 못했네.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많이 달라졌습니다. 제가 이제 중앙 무대 서울로 올라와서 가수 활동을 하기에 그 아침마당이 저한테는 굉장히 큰 역할을 해줬고요. 일단 무명인 가수한테 어디 대중들한테 나갔을 때 일단 저를 알아봐 줄 수 있게끔 해준 그런 아침마당 역할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힘이 됩니다. 행사장에 가서도 그냥 저를 보시고 어디 긴가민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뻘쭘히 이렇게 약간 어색하게 이렇게 서 있었는데, 혹시 진마당 진달래 아이가 이렇게 사투리로 저한테 써주시면서 진달래 아니냐고 알아봐 주시는데, 화장실에 있던 어르신들이 볼일을 보시다가 화장실에서 다 나오시는 거예요. 저를 보시려고. 그래서 관광차에서 다 어르신들이 내려서 저랑 인증샷도 찍고 응원도 많이 받고 왔습니다. 많이들 알아봐 주세요. 트로트는 딱히 연습을 한 건 없습니다. 없고, 다만 일단은 어렸을 때부터 듣고 그 조기 교육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듣던 거라, 그리고 또 제가 이제 어렸을 때 정선 아리랑을 또 배웠기 때문에 그 넘어가는 그 길이라고 해야 되나? 그게 조금 민요와 트로트 길이랑 좀 비슷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친숙하게 접할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사실 진달래라는 가수 이름을 제가 졌는데요. 진달래 이름을 크게 하나 짓고 나니까 거기에 부여할 수 있는 의미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트로트로 제 노래로 국민들의 마음을 달래주는 가수가 되고 싶은 진달래입니다. 또 하나, 트로트의 꽃 진달래입니다. 굉장히 트로트의 요정, 트로트의 공주는 많아도 트로트의 꽃이란 수식어를 가진 가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도 독보적인 진달래. 네. 그래서 진달래라는 이름에 적합한 것 같습니다. 제 타이틀곡 아리아리는 우리 한국 정서의 아리랑을 현대식으로 조금 더
프리한 곡이고요. 사랑의 아픔을 아리다. 그 마음을 조금 더 정확하게 그냥 한 단어로 함축시켜서 아리아리라는 곡이고요. 또 여우비 같은 경우에는 서브 타이틀 곡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여성분들이 좋아하시더라고요. 제가 반응을 좀 보기 위해서 조금씩 들려드렸더니 너무 트로트 같은데 트로트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너무 마음이 애잔하면서 되게 산뜻하면서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그것도 사랑에 대한 얘기예요. 사랑에 대한 얘기를 여우비 내리듯이 좀 이쁘게 좀 표현을 해본 곡이고요. 루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국 느낌으로 저희 대표님이자 작곡가 이승환 선생님께서 루비 중국을 좀 약간 경향한 느낌으로 써주신 곡이고요. 안아주세요는 지금 나올 앨범에는 실리지 않고 있어요. 조금 더 아껴두고 있거든요. 그거는 나중에 나오면 정확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아니요, 세 곡이에요. 아리아리, 여우비, 그리고 루비 그리고 하나는 아리아리를 EDM 버전으로 따로 편곡한 곡까지 해서 4곡이 들어가거든요. 네. 사실 저는 성격이 좀 털털한 편이라 솔직히 말씀드려요. 따로 하는 게 진짜 없고 좀 푸석하다 싶으면 1일 1팩이라고 하잖아요. 좀 푸석하다 생각이 들면 1일 1팩 하고 좀 괜찮다 싶으면 또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뭐 여드름이 좀 났다 싶으면 그때 바로 피부과 가서 여드름 치료하고 딱히 뭐 주름살 아니면 뭐 리프팅 뭐 이런 건 전혀 관리를 안 받고 자연적으로 아무래도 강원도에 살았다 보니까 공기가 좋은 곳에 살다 보니까 그게 더 좋지 않나 싶은 생각을 합니다. 남동생은 굉장히 노력하는 친구고요. 제가 본받을 점이 굉장히 많은 동생이에요. 친동생이지만 어떻게 나랑 저렇게 다를까. 꾸준히 운동을 고등학교 때부터 운동을 쭉 해왔는데요. 지금도 강원도에서는 혼자 힘으로 이제 다른 사장님 밑에서 일을 하다가 지금 본인 가게를 차려서 강릉에서 차려서 열심히 하고 있고 얼마 전에 강원도에서 상을 탔고요. 내년에는 전국대로 이제 정해놓고 열심히 운동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사실 어떻게 보면 무명인 저한테는 꽃길을 걷고 있는 거고요. 가장 힘들었다기보다 힘들기도 했지만 저한테는 굉장히 잊을 수 없는 순간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제가 강원도에서 장터 지역 가수로 많이 활동을 했었어요. 근데 사실 강원도 장터 보면 무대가 되게 갖춰진 무대가 아니에요. 그래서 관객분들과의 호흡을 할 때도 되게 가깝게 호흡을 해요. 그러면 굉장히 저한테 보여지는 그 눈빛들이 따뜻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무명 가수이기 때문에 차가운 시선으로 그게 바로 직타로 올 때가 있어요. 그리고 좀 지역 가수는 어쨌든 간에 선배님들보다 유명하신 선배님들보다 뒤처져 느낌을 받거든요. 그러면 기다리다가 항상 일찍 가서 기다려요. 일찍 가서 제 순서대로 기다리는데 갑자기 선배님들 해야 된다고 저기 뒤에 가서 기다려야 되고 제 시간은 지켜서 왔는데 그러면 대기 시간이 기본적으로 한 3시간씩 될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근데 그거를 처음에는 속상했어요, 사실. 근데 그 무대를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봐요. 그러면 저같이 무명 가수인 분들도 계실 거고 정말 유명하신 선배님들도 계실 텐데 그 부분들을 다 지켜보면서 공부가 되더라고요. 그 공부가 지금의 저를 있게 해준 것 같아요. 지금 굉장히 노력 중이에요. 영화 같은 경우에 8월 달에 이제 새로 들어가는 영화가 있다고 하셔서 저희 대표님께서 힘을 쓰고 계시는데 저도 이제 연기 공부하면서 묵묵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직 정해진 영화는 없고요. 팬 관리, 제가 사실 팬이 생긴 게 얼마 안 돼가지고 따로 팬 관리라기보다 멀리서 저를 보시려고 직접 오셨을 때 무대에서 보는 제 모습은 딱 15분이세요. 15분이신데 그 이후에 뭐 식사를 하면서 차 한잔 마시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세요. 근데 사실 제가 딸뻘이잖아요. 트로트를 하다 보니까는 팬분들이 굉장히 연령층이 높으세요. 근데 저를 딸 보듯이 어쩌면 또 손녀 보듯이 저를 굉장히 이뻐해 주시니까 사실 저는 뭘 따로 안 해도 그냥 가만 앉아만 있어도 저를 이뻐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그냥 그 감사한 마음을 그대로 재롱 피우듯이 하니까는 그냥 사랑해 주셔서 그냥 몸둘 바 모르게 그 사랑 많이 받고 있습니다.
네. 무명 가수인 제가 이제 세상의 빛을 딱 보려고 머리를 빼꼼히 내밀었는데 7월 14일 날 우리 아젤리아 팬클럽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생일 파티 겸 팬클럽 창단식을 열어주시기로 하셨어요. 굉장히 이렇게 신인한테는 이 팬클럽 창단이라는 게 정말 어려운 거래요. 근데 저는 굉장히 그 시기가 빨리 와서 조금 무섭기도 해요, 사실. 그만큼 받은 사랑만큼 제가 돌려드려야 되는 그 무거운 또 하나의 숙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기대하신 만큼 돌려드려야 되니까. 그래서 지금 그냥 겸허히 그냥 받아들이면서 네, 그냥 지내고 있습니다. 취미는 사실 제가 운동을 좋아해요. 왜냐면 운동을 좋아하는 이유도 건강하기 위해서 좋아하려고 노력하는 거거든요. 사실 운동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하지만 건강하기 위해서 좋아하려고 노력하는데 운동 좋아하고요. 또 먹는 거 좋아해요. 취미가 맛있는 집 찾아다니면서 먹는 거거든요. 제가 말라 보여도 먹는 걸 굉장히 잘 먹어요. 그래서 모든 분들이 좀 의아해하세요. 저렇게 다 먹는 게 어디로 가는지. 굉장히 저를 되게 많이 조사를 많이 해주신 것 같은데 거울에 전면으로 이렇게 찍었을 때는 다리가 이렇게 유연하게 아주 이렇게 보이는 것 같은데 살짝 이렇게 돼 있는데 많이 유연성을 기르려고 또 노력을 하는 중이에요. 네. 동생한테 또 물어보죠. 어떻게 해야지, 어떤 운동을 해야지, 어느 쪽에 좋고 이제 전문가니까 저는 비전문가 입장에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사실 그 다음 지목을 저를 해주셔서 전 굉장히 놀랐어요. 그래서 이걸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할 자격이 될까라는 생각을 먼저 하게 됐는데 일단은 저한테 온 기회잖아요. 왜냐면 그 한우 분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나의 진짜 뭐 돈도 안 드는 것도 아니고 나의 마음으로서 응원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했더니 되게 뿌듯하더라고요. 네. 근데 얼음을 넣었는데 얼음을 엄청 넣었어야 됐나 봐요. 얼음이 안 보여가지고 좀 아쉽더라고요. 네. 저는 지금 한 4년 정도 됐는데 이제 집이 없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집을 짓는 이거 얘기하면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 모르게 해야 되는데 네, 조금씩 후원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런 부분 여기까지만. 네. 네. 일단은 지금 그 위치까지 가시기까지는 엄청난 노력을 다 하셨고 고생도 하셨던 선배님들이시고 모두 다 존경을 하지만 한 분을 꼽자면 저는 이혜리 선배님 꼽고 싶어요. 제가 아침마당 5승하고 전화가 걸려온 거예요. 그래서 모르는 번호로 그래서 제가 전화를 받았더니 나야 이혜리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만 해도 이혜리 선배님이 저한테 전화 올 거라는 생각을 못했어요. 제가 5승했을 때 불렀던 곡이 이혜리 선배님이 아이좋아라를 불렀거든요. 근데 선배님이 전화 오셔서 너무 잘하더라, 나보다 더 잘하더라, 그리고 부모님 안부까지 물어봐 주시고 5승까지 한 거 되게 고생 많았고 축하해 라고 얘기해 주시고 앨범 나오면 꼭 들려줘, 그냥 빈말 아니고 꼭 들려줘 라고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앨범이 나오면 이혜리 선배님한테 연락을 해서 꼭 앨범을 먼저 드리고 싶어요. 네. 사실 그 후배한테 까마득한 후배한테 번호를 직접 알아내셔서 전화를 하신다는 거는 진짜 어려운 일이잖아요. 신경 안 써도 되는 일인데 그렇게 마음까지 써주셨다는 그 부분에서 굉장히 감사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앨범은 7월 13일 날 공개됩니다. 생일 축하전 하루 전날이네요. 네, 팬분들이 굉장히 기다리고 계세요. 언제 어디서나 열심히 노력하는 가수 될 테니까요. 여러분들 그 모습이 이쁠 때도 있을 거고 때로는 덜 이쁠 때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 모습이 진달래려니 하고 그렇게 좋게 생각해 주셔서 저를 끝까지 응원해 주시면은 저는 그 느낌 그대로 실망시키지 않게끔 노력하는 가수 될 테니까요. 언제나 응원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젤리아 팬분들 그리고 저를 사랑해 주시는 많은 팬분들 다시 한 번 더 감사드리겠습니다.